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공인중개사 제도를 봤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은 많지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 시간 이제 52페이지부터는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이게 개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등록 절차는 개업 절차.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를 보면은 이 의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등록이 뭐냐 하면 그냥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록의 법적 성질인데 동그라미 1번 1인 1등록 대인 처분이다. 대물이 아니고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상속인이 계속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업은 부모님이 중개업을 하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자식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대인적 허가입니다. 사람을 보고 허가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등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등록의 효력도 같이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일신전속이라는 말을 적어놨죠.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 전적으로 한 사람 몸에만 속해 있는 것을 일신전속, 즉 상속,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까지 했고요. 동그라미 5번이 아니라 54페이지 이제 등록관청이 되겠는데 등록관청. 우리 그 등록 절차를 보기 전에 먼저 등록 우리가 처음에는 신고제였습니다. 61년도 신고제였다가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1984년 4월 1일부터 허가제였다가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제와 종전의 허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관청에 재량권이 있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근데 등록은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 허가제와 다릅니다. 그러면 종전의 신고제와 차이점이 뭐냐면 신고제나 등록제나 모두 다 등록관청이나 신고관청이나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등록은 등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모두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자격사들은. 근데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무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음식점도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자격증 필요 없고 그냥 음식점 장소만 있으면 되죠. 조리사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게 신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우리 용어 정의에서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그래서 등록 절차를 보면 개업 절차를 보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따라서 변호사 등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등록하려면. 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리 개업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하는데,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7일 이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률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입니다. 따라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이지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증 교부받기 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즉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이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자, 계략적인 절차를 먼저 봤고요. 그러면 54페이지 교과서 메뉴의 양가로 1번 등록관청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두 번째 줄 맨 뒤에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모두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즉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개업을 하려면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한번 숙제입니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 보시면 사무소 벽에다가 게시되어 있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이런 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런 것들이 게시되어 있죠. 그래서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자인데요. 공인중개사 양가로 2번에 첫 번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 안에 있는 거 밑줄 치시고요. 이게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도 자격증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하여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잖아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고요. 왜?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11월, 12월은 기초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 1월 달에 하기로 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프린터 이거 암기해야 되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꼭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전무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4페이지니까 앞뒤로 출력을 하니까 이게 2장밖에 안 돼요. B4 용지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맞게 하면 글씨는 좀 적어지겠죠. 복사집 같은 데 가서 출력해달라고 하면 크게 출력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출력하셔서 꼭 계속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2번에 있습니다. 요 프린터. 자, 교과서 55페이지인데 기억해 보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4번입니다. 4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모건대학교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인하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어느 학교가 위탁받았는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니은에 여권용 사진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여권용 사진 제출 안 해도 된다. X로 출제됐었습니다. 여권용 사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장이 없는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건물주가 아니라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동그라미 가번에 동그라미 A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스스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우리 교과서 56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나번에 보면 5번째 줄에 상법 614조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법 614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냥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5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따라서 자격증 사본은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와 건축물 내장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장도 등기 사항증명서도 자격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자격증 사본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개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제가 등록을 신청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저 같은 경우 자격증이 2개인데 2개 있는 거 다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따라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고요. 양가로 4번 등록 신청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기준이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가 뭐냐면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하는 거 이 두 개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중요한 게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57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57페이지 양가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하시고요. 57페이지 양가로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죠. 3번에 보면은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한 이유가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은 회사죠, 회사. 중요한 이유가 5가지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형 출제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3번.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먼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시험에 상법상 회사인데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한명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그 상법상 회사 종류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물론 상법상 회사라도 상관없고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법제 14조에 규정된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업 외에도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 경업을 할 수 있죠.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도배의 사업체 소개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 줄여서 그냥 공중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뜻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은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다 정리해놨죠. 자,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시험에
외국 법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는 출제 안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무역 보복을 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미국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는 미국 사람으로 선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이 있고요.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미국, 캐나다 다 대형 법인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들 때문에 대형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5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8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모든 임원, 전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자격증 있는 임원만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면 X입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된다고 했고요.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59페이지에 있는데 지역농협, 그 동그라미 1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59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의 귀속 재량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그라미 1, 2, 3, 4번 빼고는 반드시 등록해 줘야 된다. 5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거를 빼고는 다 반드시 등록해 줘야 된다. 이 동그라미 1, 2, 3, 4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0페이지 4번 등록의 통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